혹시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에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건 핑계일 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70대에 시작해야 더 즐겁고 의미가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 그리고 그걸 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법,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습관까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보시고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새로운 목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살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며 스스로 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7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쌓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유연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첫 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가 굽고 허리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과 다리를 쭉 뻗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면 관절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목과 어깨를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무릎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관절이 유연하면 걷기도 편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몸이 유연하면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정보도 얻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을 배워보세요. 손주들의 사진을 예쁘게 꾸미거나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예술 활동도 추천합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배우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5번째, 손으로 하는 취미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목공예, 자수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 근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운 만큼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70대에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세요. 걷기는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수중 운동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동작을 하면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유연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허리와 무릎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을 선택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두 번째, 하루 10분만이라도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보세요. 앉아서 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무릎을 보호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을 유지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5번째,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 칼슘도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도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라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5번째,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삶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보 걷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반복하면 점점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여행을 가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첫 번째,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음악 동호회, 등산 모임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무료 건강 강좌, 요리 수업, 공예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NS나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노후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의 연락을 미루지 말고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짧은 안부 전화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네 번째,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 하나만으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만나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미루기보다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외로움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돕거나 청소년 멘토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급식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강연이나 교육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나누거나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화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노인 연극단, 합창단, 전통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활용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기부하거나 손편지를 쓰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나 사회활동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활용해 보세요. 가족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은행 이용법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방법도 익혀보세요.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계좌 이체나 공과금 납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를 활용하면 글쓰기나 사진 정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배워보면서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독서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설, 역사, 건강, 자서전 등 다양한 장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지적 호기심이 유지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억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간단한 독서 노트를 작성하거나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네 번째,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생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을 찾아보세요. 책을 꾸준히 읽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사고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훨씬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 단순히 여행을 위한 회화라도 배우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510개의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반복하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어 학습 앱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외국어 강좌도 많습니다. 네 번째,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도전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캘리그래피 같은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씩 배워보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여행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먼 곳이 아니어도 좋으니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네 공원, 전통시장, 유명한 사찰 등도 훌륭한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목적지, 교통편, 맛집 등을 미리 정하면 더욱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은 추억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여행 중에는 사진을 찍고 일기를 써보세요.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돌아보는 재미가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증가하고 활력이 생깁니다. 여행은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까운 곳부터라도 여행을 떠나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운동대회나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같은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70대에도 많은 분들이 실버 마라톤이나 걷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미술, 요리, 사진 촬영 등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대회에 참가하면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순한 운동보다 목표가 있으면 더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 대회든 취미 대회든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천 보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목표를 정해 보세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기록하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목표를 공유하면 더 즐겁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습관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 여러분은 몇 가지를 해내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더 젊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꼭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